이런 전반적인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2,000명 정원을 불쑥 끝낸 거는 의료 계획을 위해서 했다고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 생각을 진작에 가졌다라 그러면 나름대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어야 되는데 이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졸속이고 뭔가 통계 분석이 잘못되어 있고 또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스텝이 꼬이는 이런 행보들이 좀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워낙에 복잡한 문제라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방향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이 의료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좀 이 부분을 얘기해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의료 개혁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편하고 또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이런 의료 환경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인 이 건강보험 제정, 이 건강보험 제도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는 쪽으로 고갈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료 수요 자체를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료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라서 의료 공급을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에 의료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은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건강보험의 보험 지급비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건강보험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과연 이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건복지부가 내놨는데 이 표를 보면은 이 표도 상당히 좀 뭐랄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한 2028년 정도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2028년은 고갈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죠. 그 2024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작년 말에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적립금이 여기는 준비금으로 되어 있죠. 28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0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0조라 그러면은 지급 가능 월수가 지금 3.8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왼쪽에 2024년 기준으로 보시면 준비금이 30조,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급 가능한 개월수가 3.8개월이다.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준비금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보니까 세 번째 줄의 단기 수지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마이너스가 되네요. 적자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적립금도 줄어들고요. 준비금도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2028년 이제 전망한 거 보면은 지급 가능 월수가 지금 2.7개월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다 보면 2035년 이전에 지급 가능 일수가 아마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이 고갈이 된다는 뜻이죠. 고갈이 된다. 그러면 줄 돈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죠. 줄 돈이 없다는 건 부도라는 얘기죠. 기업으로 치면 부도예요. 그 건강보험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은 수익이 없어지면 그렇겠죠. 건강보험 하지 말자 그러고 있죠. 그럼 파산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전에 의료 민영화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영화가 되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보겠죠. 국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돈 없으면 제대로 병원 이용하기도 어렵고. 민영화 그러면 미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화 되면 의사들은 오히려 좋아요. 근데 의대 정원 2,000명 늘려가지고 의사 수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기를 더 당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히 공급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나니까. 자, 이 표를 보시면은 2000년대 보면 2022년까지 보시면은
부양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파란색 짙은 부분이 노년 부양비인데 지금 가운데 좀 보실까요? 2022년 이쯤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부양할 사람들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뭐 동일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초록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계층은 그냥 뭐 생산 활동 인구라고 보시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이요. 보험료를 지금 내는 계층.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들은 그 고령 인구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면서 대신에 보험료는 못 내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더라도 조금밖에 못 내는 계층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파란색 부분이 그렇죠. 급속도로 늘어나네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이 녹색 부분은 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줄어든다. 보험료를 내는 계층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한 100조 정도 될 겁니다. 급여 부분이. 한 비급여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100조라 전체 그 의료비가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0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 건강보험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배, 3배 더 냈을 때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를 올린다, 의료 소요를 늘어나는 걸 감안해가지고 의료 공급量늘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표를 보니까 좀 앞으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부양 대상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게 그렇죠. 좀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 의료계에서는 그냥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민영화에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2,000명 정원하는데 박수 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모르니까. 우리 이게 초래할 이 결과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낮추고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앞전에 이제 저희들이 OECD 주요 국가들의 건강 지표를 설명을 하면서 뭐 진료 횟수가 우리가 뭐 15.1년에 많다, 좋다고 얘기했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뭐 너무 쉽게 병원을 갈 수 있고 또 값이 싸니까 사실 아까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한 거의 3배 가까이 그렇죠.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재원 일수도 한 2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입원 일수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OECD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가 어느 정도 모순이 드러나면서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근데 정부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걸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영화를 촉진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심까지 할 정도의 그런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요를 뭔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글쎄 의료 수가를 좀 진료비를 높여야 될까요? 건강보험료를 조만간 내는 돈을 늘리자고 나올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감기라든지 이런 그 경증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자가 부담하는 게 그렇죠. 뭐 한 2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는 뭐 본인이 부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증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나 20,000원 합계를 두고요. 그 공제액을 딱 그만큼만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는 자가 부담,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뭐 감기나 뭐 상관없이 다 이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그렇죠. 본인 부담 싸니까 막 하거든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오는 치료비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더 추가 그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죠. 보험료 커버를 해주는데 네, 그런 식으로도 좀 이 뭔가 수요를 좀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받아도 되는 것까지 안 받아도 가인 진료를 하고 가인 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가입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니까 건강보험이 안 나가는 부분이 많긴 한데 급여 부분도 사실은 자가보담은 30% 하거든요. 7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30%도 실손보험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 실손보험 드는 사람들은 병원 가면 진료비를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식이고요. 근데 좀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의사들의 병원들이 수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국민들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의사들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다 수입 올려놔 주놓고 의사들한테. 이제 실손보험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측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뭐 의료 전달 체계가 잘못됐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이 환자가 지역을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요. 권한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벗어나게 되면 보험으로 커버를 안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이게 정치인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서울 가는 거를 예전에는 통제를 좀 했거든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주다 보니까 이 지경이 나온 거거든요. 지역 의료도 다 수도권에 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많죠, 뭐. 지금 MRI 수가도 워낙에 낮고, 이 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워낙에. 문재인 케어가 좀 문제였습니다. 이게 커버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는 문재인 케어는 그냥 없던 걸로 해서 원위치 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CT 찍고 MRI 찍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정을 고갈시키고 파탄시킨다. PA 간호사 문제인 거, 우리나라도 전문 간호사들을 조금 양성화, 활성화시키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들이 기초적인 진료까지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사 측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고령화에 따라가지고 그 의료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령 인구들의 케어하는 부분도 메디컬 케어 부분보다는 소셜 케어 쪽, 그러니까 요양 부분 쪽으로 치료가 아니라 요양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요양 부분은 사실은 고난도의 그런 어떤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간호사들한테 다른 영역의 직역의 사람들한테 맡기는 쪽으로 해서 의사들은 고난도 부분은 좀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의료계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긴 시간 좀 복잡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좀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좀 쉽게 좀 요약을 해서 큰 부분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게 뭐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또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린 부분이 좀 한쪽 측면에서 뭐 얘기하는 내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다른 의견도 있으면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정말 이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부분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